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농본의 대표이사로 있는 성방욱 박사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농식품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입니다. 농식품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짧지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중심과 인사이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업, 농식품의 문제는 생산 사이드 측면에서는 인력난, 그리고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고요. 농식품 전반에 있어서는 판매 활성화의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과잉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보다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 소득을,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 전략을 짤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별화라는 부분이 놓고 보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약 6가지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편리성, 간편성 트렌드, 건강성 트렌드, 천연성 트렌드, 기능성 트렌드, 감성과 문화 트렌드, 차별화된 이미지 등이 최근에 소비 트렌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렌드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농식품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리성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HMR 시장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편리성, 간편성 트렌드가 굉장히 농식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먼저 바라보고 작은 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편리성,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발전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대봐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단언코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부분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소를 예를 놓고 보면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세균이 많이 오염이 돼서 질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환경에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손으로 정리하고 치우는 게 있었다면 그 위에 최근에 한 100년 전에는 쌀이비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쌀이비를 청소하니까 너무 힘들고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통해서 청소를 하다가 그래도 너무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청소기가 발명이 됐죠.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뭐가 발명이 됩니까? 진공 청소기가 발명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움직이기만 하는, 걸어다니기만 하면 청소가 되는 거죠. 그마저 걸어다니는 것마다 귀찮으니까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가 나오죠. 극단적으로 사람은 편리하게 살고,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으로 좀 더 편하게 산업이 발전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고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이동해야 된다고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 타고 소 타고 다녔죠. 말 타고 소 타고 다니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뭐가 발명됩니다. 바퀴가 발명이 되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바퀴 발명되지만 여전히 굴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동력이 발명되죠. 헨리 포드 특하이에서 대중화된 그 자동차가 나오면서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는, 그렇게 편하게 산업이 모든 게 발전이 되죠. 최근에는 그마저도 귀찮으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서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행을 하고 알아서 정지하고 알아서 주차하는 상황을 바뀌는 거죠. 모든 산업 트렌드가 조금 더 편리하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먼저 편리성을 남들보다 높여준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농식품의 마케팅의 차별화 전략,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예를 들면 선식이나 미숫가루 사 먹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미숫가루 왜 사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영양도 챙기려고. 이 3가지를 벗어난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저도 선식 미숫가루를 사봤지만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영양도 챙기려고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간편하게 시켜주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그러면 많이 사보신 분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아침마다 선식을 해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럼 왜 안 해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케이스가 귀찮아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식 미숫가루를 사는 이유는 식사대로 간편하기 위해서 샀는데 귀찮아서 선식 미숫가루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보면 선식을 먹으려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선식에 담을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가져오고 찬물에는 잘 안 풀어지니까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우유를 데피고 그걸 가지고 집어넣고 안 풀어지니까 접고 그리고 저은 다음에 뜨거우니까 좀 기다렸다가 식히면 먹고 설거지 들어가죠. 이 과정 자체가 귀찮은 거죠. 그럴 바에 밥통에 있는 밥 꺼내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더 빠르다는 거죠. 사실 간편하게 먹으려는데 간편함이 해결되지 않았죠.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처럼 저 큰 미숫가루에서 그 불편함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게 일회용으로 나왔죠. 일회용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용기가 필요하고 따뜻한 물이나 우유가 필요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적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식 시장이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가 이루어졌죠. 최근 3년간. 그리고 최근에 다시 성장을 하는데 그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발명한 게 저 밑에 나와 있는 지퍼백입니다. 제가 말하는 좀 청년이라고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농업기술원에 실시하는 청년사학과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학생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퍼백에다가 선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우유만 넣고 지퍼백을 닫고 흔들어서 먹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잘 됐고요. 왜? 너는 편리성을 다 해결해줬다. 왜? 예를 들면 아들이, 딸이 학교를 갔는데 엄마 나 늦었어. 나 지금 가야 돼 하면 야, 잠깐 기다려. 지퍼백에 있는 선식을 가져와서 차가운 물이나 우유만 붓고 흔들어서 주면 먹고 가면 됩니다. 늦으면 아빠가 야, 나 회사 늦어서 가야 돼. 아, 형 가자. 뭐 잠깐 기다려봐. 아, 나 시간 없다니까? 하면 가지고 가. 그러면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차가운 물이나 우유만 부어서 흔들어서 먹고 쓸 버리면 끝납니다. 이전에 있던 불편함을 다 해소해준 거죠. 그래서 너는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시드머니로 2천만 원을 받아서 6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매출 올립니다. 그 이후에 한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편리성을 넘는 기술적인 부분은 하나도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단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에 젊은 층에서는 플렉스 음악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한테 작은 사치 이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에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용기가 좀 더 편리해지고 멋스러운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성이라는 게 편리성과 더불어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 플렉스하는 부분들 내지는 자기에게 조금 더 사치를 부리고 먹었을 때 멋이 나는 부분들 중요성과 연결되는 부분에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품적인 측면을 발전해서 왔던 거지 그 이상이 발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 학생도 자기의 경영 상태가 전혀 바뀐 구조로 바뀌어 보여요. 또 하나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5년 전에 해남에서 절임배추 농가 백농가를 놓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절임배추를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절이는 게 귀찮으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절이는데 시간 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힘드니까 절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절임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는 거죠. 그거 맞죠? 근데 5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고 게으름은 더 게을러지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김치를 조금 더 편리하게 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그 다음에 절임 배추를 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한다면 양념도 앞으로 같이 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5년 전에
저는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의 절임배추 농가가 다 저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거면 김치를 사 먹지 뭐하러 김치를 담근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견타당하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 놓고 보면 온라인 마켓상에서 오픈마켓에서 절임 배추를 파는 경우 약 10% 이상이 양념하고 같이 팝니다. 해남의 경우도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절임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파는 농가가 이미 6%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은 역시 그렇게 조금 더 편하게라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소비자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게 만들 수 있느냐, 이 하나를 발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경영 상태가 전혀 다른 구조로 변화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능성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보시다시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역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성 질병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기능성 트렌드가 최근에 큰 흐름 중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 또 한 측면에서 그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앞으로는 안 일어날 것인가 라고 놓고 보면 그러진 않더라는 게 조사 결과에 나오더라는 거죠. 최근에 놓고 보면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등으로 쭉쭉 나타났는데요. 가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질병의 발생 속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사스에서 신종플루까지 대규모 확산 바이러스성 질병이 걸린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메르스까지는 6년, 그리고 코로나는 5년. 점점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은 미세먼지의 심화. 최근 환경변에서 미세먼지, 여러분 중국발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일 뉴스를 틀면 미세먼지가 나오죠. 그리고 황사 심화. 중국의 사막화에 따라서 황사 심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자파 심화. 이와 같이 환경, 사회적인 변화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지속적 발생, 미세먼지의 심화, 황사 심화, 전자파 심화 등이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환경 변화와 어떤 농수산물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 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소비자가 최근에 환경 변화에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최근에 떴던 한 10년을 놓고 떴던 농특산물을 대보려면 어떤 걸 대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살펴본 결과는 헛개, 황칠, 블루베리, 아로니아, 작두콩, 요주 등이 최근에 떴던 농특산물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농특산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농특산물의 공통점은 다 기능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떴던 농특산물의 대규모로 떴던 농특산물은 대부분이 기능성이라는 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성 중에서도 예전처럼 만병통치약 개념이 아닌 지금 최근에는 핀포인트로 공략하는 기능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헛개 예를 들면 헛개는 간에 좋다, 블루베리 눈에 좋다, 아로니아 눈에 좋다, 작두콩 기관지에 좋다, 여주 당뇨에 좋다, 당뇨 및 다이어트에 좋다 라는 측면인 거죠. 최근에 또 농수산물을 보면 대부분이 기능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환경 변화 지속적으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능성을 놓고 내 상품화를 시킨다. 그럼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느냐 놓고 보면 영원 불멸의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 불멸의 기능성과 연결되는 부분은 노화 방지,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인류가 생존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 농식품 분야의 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환경 변화와 연계된 기능성은 어떤 부분이냐 놓고 보면 면역력 증가,
바이러스성 질병 때문에 면역력 높이는 식품, 기관지에 좋은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기관지에 좋은 제품,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토피, 탈모, 당뇨 등이 최근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능성을 연계해서 상품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하시게 되면 훨씬 더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례를, 최근 사례를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TV에 나와서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죠. ABC 주스가 혈관 내에 미세먼지를 제거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ABC 주스라는 게 그전에 알려졌던 주스가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세먼지라는 부분을 몸에 흡수할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 없을지도 성장합니다. ABC 주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A는 애플, B는 비트, C는 캐럿. 사과 1, 비트 2분의 1, 캐럿, 당근 1. 를 섞어서 먹으면 혈관 내의 미세먼지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 하나로 ABC 주스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ABC 주스가 어마어마한 상품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내가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오소독삭에 항상 소비자가 관심 있는 다이어트, 피부미용, 노화 방지 또는 최근의 환경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지, 면역력, 당뇨 등 탈모 등에 대한 부분을 핀포인트로 공략을 해서 제품화 시키는 게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다육식물 판매 체험장이 광주에 있는데요. 이곳에 제가 한 2번 정도 제가 코칭을 하게 됐어요. 농촌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코칭을 2회 정도 담당을 했는데 이 코칭을 담당함을 통해서 이 힐링가든 휴라는 곳이 매출이 1.8배를 성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능성을 활용했느냐 제가 했던 부분 사례를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농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설명을 쭉 듣고 두 번째로 3가지를 고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3가지를 고치면서 매출이 1.8배가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육식물 체험장들 많잖아요. 그 외에도 뭐 체험장들 많습니다만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십니다. 다육식물 체험장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쭉 들어가서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아 이쁘다, 너무 괜찮네 하고 한 바퀴 돈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가자 하고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인 거고, 두 번째, 가서 뭐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라는 측면이 있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바퀴 삥 돌고 가버리면 체험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판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이분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왜? 오래 머무르면 보다 보면 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게 다육식물하고 허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허브나 이런 부분에서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버려지는 다육식물이나 허브를 통해서 이거를 냉동을 시켜서 상품을 만들자. 그래서 뭘 하느냐, 조격 체험장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다. 오래 머무르면 사게 되겠다. 그래서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각각 개인 조격할 수 있는 체험장 3,000원을 가지고 조격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이러냐, 30명이 단체 계획 쭉 오셨어요. 오셔서 쭉 둘러보고 가시려다가 이거 조격 체험장이 있는데 3,000원밖에 안 하네, 한번 하자 해서 한 10명이 한다고 쳐요. 10명이 해요. 그러면 30분 동안 예를 들면 조격하는데 걸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분께서는 집에를 못 가요. 왜? 10명이 조격을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분 어때요?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죠. 차도 마시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돌다 보면 이거 괜찮냐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래 머무르는 방법을 찾아서 매출을 늘리는 방안. 두 번째, 여기 조격 체험장을 함을 통해서 실제로 이 업체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한 6개월 지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조격 체험자를 하면서 직원 2명분의 월급을 꼬박꼬박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업 때문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50만 장 500만 원을 꾸준히 나오는 거죠. 오래 머무면서 나오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조격 체험자에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야기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조격을 합니다. 근데 조격을 하는데 순간에는 30분 동안 있다 보니까 할 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앞에다가 이쁘게 판매장을 전시를 해라. 아주 이쁜 걸로 해서 제품을 좀 전시를 해라. 그럼 이야기하다 멈추면 앞에를 보게 될 것이다. 앞에를 보다 보면 이쁜 것도 있으면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전시를 해라. 요걸 통해서 매출이 상당 부분 성장을 했죠. 두 번째,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인데요. 다육식물이 너무 이쁜데, 저 개인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쁜데, 이 돌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걸 설명했는데 못 사겠더라고. 왜 못 사느냐? 가격이 안 적어져 있어요. 근데 들었다가 얼마예요? 물어봤다가 가격이 비싸면, 비싸서 내려놓으면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까 하다가 못 사고 같은 케이스가 저는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두 번째, 가격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모두한테 다 가격을 적어라. 그러면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제공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능성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제가 쭉 그분하고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다육식물이 아토피에 좋은 식물도 있고, 환경정화에 좋은 식물도 있고, 다이어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괜찮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이게 기능성과 연결된 부분인데, 쭉 돌다가 다육식물과 쭉 졸다가 갇힐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했어요? 정보가 없으면 쭉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공기정화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공기정화 존을 만들어라. 미세먼지와 공기정화에 좋다.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존을 만들고, 두 번째, 아토피에 좋은 제품들. 그래서 아토피에 좋은 제품을 존을 만들어서 아토피에 좋은 제품은 따로 모아놔라. 그리고 아토피 프리 존에서 아토피에 좋다. 이 제품을 놓으면. 세 번째,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는 다육식물. 이렇게 각각 존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어떠냐. 지나가다가도, 요새 미세먼지 심한데 미세먼지 제거 좋은 다육식물이네? 그러면 사게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애가 맨날 핸드폰만 쓰는데 이거 전자파 차단 효과 좋다네?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애기 방에 하나씩 놔두자 하고 사게 된다. 그래서 기능과 연관돼서 최근에 들은다고 미세먼지가 심한데, 황사가 심한데 하면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부분은 사게끔 되어 있고, 즉이 소비자의 친절성인 거죠. 소비자가 그냥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기능을 설명을 하면 통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매출 실제로 1.8배가 뛰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은 기능성 트렌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ABC 주스와 이와 같은 다육식물 체험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화되는 이미지, 감성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장에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감성과 문화 트렌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냉장고, TV, 에어컨 등등의 광고를 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선전했냐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다 선전을 했었습니다.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을 놓고 보면 그런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런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김연아가 나와서, 김태희가 나와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시원해 하고 놀다가 춤추다가 광고가 끝납니다. 기능에 대한 어떤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요구하냐. 예를 들면 톱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런 광고들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톱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에어컨 선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미지 어떤 거, 김연아 선수 하네 하면서 제품에 대한 광고는 거의 없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저 에어컨을
쌤에서 시원하네 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저 에어컨은 자연스럽게 이미지상 저거는 제일 좋은 제품이겠구나 라는 이미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게 최근에 감성과 문화 트렌드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영광에 있는 저희 학생이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혼자 영광에서 대봉감 농소를 시키고 있었는데 너무 어머님 혼자 힘들어서 아내와 세 자식을 데리고 서울에서 영광으로 귀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1년 동안 대봉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너무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영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봉감 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놓고 보니까 대부분 밭대기나 공판장이 아주 헐값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헐값에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뭔가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찾아보는데 먼저 첫 번째, 내 제품이 당도가 높냐? 지금 다른 데보다 당도가 높지 않아요. 제품이 아주 모양이 이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친환경이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곳에 비해서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꺼냈던 방법이 뭐였냐? 기존의 대봉감 제품들은 대봉감뿐 농산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주 대봉감, 금정 대봉감, 장성 대봉감을 합니다. 여기에 감성을 집어넣고자 해서 만든 게 예감 시리즈를 만듭니다. 똑같은 감이지만 감성을 주면서 행복예감, 사랑예감, 건강예감, 1등예감, 대박예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감 시리즈를 5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행복예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그 포장에 쓰이는 게 행복을 위한 팁. 행복이 익는 기간 15일. 15일 동안 놔두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행복이 좋아하는 온도 24도. 24도에 상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행복이 변치 않게 냉장 보관. 행복이 영원토록 냉동 보관. 하면서 이 감을 통해서 감성을 부여합니다. 이 감성을 부여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 실제로 기존에 팔았던 자기의 대봉감보다 1.8배 높은 단가에 판매가 됩니다. 단순히 그게 끝난 게 아니라 1.8배 높은 단가에 판매가 되면서 이게 이슈가 되죠. 행복예감 등등해서 예감실 5개 예감실을 만들어서 했던 게 이슈가 되면서 이걸 통해서 대봉감 판매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연수교육도 받게 됩니다. 이 브랜드가 하나 뜨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과 재작년과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대봉감 판매 말고 이 제품 차별 아닌 브랜드 차별을 감성을 넣어서 차별시킨 이 제품 하나를 만듦을 통해서 그 체험 및 그 강의 소득이 연간 8천만 원. 대봉감 판매는 또 별도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그 안에 어떤 감성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제품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3가지만 설명드렸는데 편리성을 남들보다 지금 현재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어떻게 하면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소비자가 기능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세 번째, 어떻게 감성과 문화를 들여서 최근에 감성과 문화 트렌드에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농특산물, 농식품이 헐값에 나가던 것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농장의 삶의 패턴과 농장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만들어 나가느냐.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식품 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와 같이 최근의 트렌드를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 조금의 고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고민하는 힘이라는 강상중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민은 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 너무나 공감하거든요. 세상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다 보니 답은 모르겠는데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오답은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고민, 이 트렌드에 맞춰서 내 제품을 어떻게 조금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또한 그 성장이 뒤오는 후배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